인간의 영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에는 자연, 우주 또는 인간의 존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실존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종교라는 단어 대신에 영성이란 용어로 대치되고 있는 문화 풍토가 생겼습니다. 이들은 종교와는 다르게 초월적인 차원에 대한 독특하고 의미 있는 개인의 경험과 인간 삶에 대한 능동적인 탐색 과정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성에 관심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승님, 인간의 영적 발달에 단계가 있는지요? 혹시 있다면 현재 인간의 영적 발달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적 발달을 크게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거는 3차원입니다. 모든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단계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1단계. 1단계는 사회 지금 우리가 사니까 우리한테 1단계를 안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지식을 갖춘 게 1단계입니다. 기본 지식을 어느 정도 질량을 갖춘 게 1단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지식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연구를 어느 정도 마치고 나면 2단계 성장을 합니다. 지식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지식은 있던 거잖아요. 있던 거를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에 인류가 살아가면서 이루어놓은 걸 갖다가 봉해놓은 지식이에요. 이게 전부 다 대한민국에 다 들어왔으니까 이걸 전부 다 흡수한 거죠. 없는 걸 우리가 생산한 적이 없어요. 있는 거를 받은 게 지식입니다. 1단계 이걸 다 받으시면 이대로 살으라고 이게 우리가 받아졌냐? 이걸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역사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지식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지식을 다 받았으니까 이걸 갖고 이 지식이 어떻게 쓰이는 것이며 어떻게 생산되는 것이며 이 질량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연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 연구를 안 하면 어때요? 지식을 이때까지 사는 방법대로 그대로 지식을 갖고 살라 그러면 옛날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면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을 우리가 대볼 때 뭐부터 우리가 찾아야 되냐? 지식이 물질이냐 비물질이냐 이래야 돼요. 지식이라는 이 에너지가, 지식은 에너지입니다. 근데 에너지는 또 모르고 살아야지. 지식이라는 것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인간들이 살아나오면서 에너지를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물질이냐 비물질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은 비물질 에너지입니다. 비물질 에너지 지식을 갖춘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할 거냐 이거죠. 지적으로 성장을 해버립니다. 지식을 갖추면 지적으로 성장을 하는 우리 인간이 돼. 지식을 안 갖추면 어떻게 되냐? 무식한 놈 이렇게. 그럼 지식을 갖추면 어떻게 되냐? 지식인 이렇게. 지식인 소리가 좋아요? 무식한 놈이 좋아요? 우리는 누구든지 전부 다 지식을 갖춘 상태라서 지식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만 방법으로 오만 자기 소질을 갖고 지식을 다 갖췄는데 어떤 사람은 시장에 장사하면서 내한테 오는 환경으로 지식을 갖췄고 어떤 사람은 군밤을 팔면서 내한테 오는 보이는 모든 환경을 어떤 사람은 고구마 팔면서 어떤 사람은 책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이렇게 그런 데서 나온 지식들 모든 우리 국민은 지식을 갖춘 상태의 지식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질이 다르게 지식을 갖추었다.
초등학교도 안 간 사람도 네가 50살이 됐으면 50년 지식을 갖춘 사람이 돼 있다. 이거가 뭔지를 몰라갖고 활용을 할 줄 모를 뿐이지. 어떤 사람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가방을 안 든다고 지식이 안 오냐? 가방 안에 있는 지식하고 바깥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환경들의 지식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식인이 아닌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식을 갖춘 사람이 일차적인 영적인 힘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영적인 힘을 갖췄는데 이 힘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지식인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식을 갖추는 겁니다. 근데 연구를 안 했어. 똑똑한 거로 해갖고 서로 간에 막 똑똑한 이야기만 했지 연구를 안 한 거예요. 연구를 안 하다 보면 2차적인 이 질량을 못 갖는 건 2차적인 영적인 힘을 못 가져. 우리가 연구할 때 오는 힘들이 틀리고 자연의 힘을 쓰는 게 틀려요. 근데 지식을 책을 볼 때 오는 힘이 틀리고 내한테 이 자연의 힘을 쓰는 게 틀려. 그럼 연구가 끝나가지고 진리를 만질 때 자연의 힘을 쓰는 게 틀리고 신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틀려.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시간을 주면서 연구하고 이런 걸 파내라고 지금 주었던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쪽에 부처님이라고 저기에다 절만 하는 거, 절도를 한 사람이 절도. 닦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저쪽에 갖고 빌도. 저쪽에서 이게 주여도. 맨 지금 도 닦는다라는 게 도를 닦는 거는 뭐냐면 마지막에 지금 도 닦는 거는 지식을 갖추어서 지식을 연구하는 도를 닦아야 돼요. 돌빼기를 주사 닦는다고 도가 안 된다니까. 이 연구를 할 때 이때 한 단 올라서서 2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2단계.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 1단계를 할 때는 전부 다 노동자도 되고 2단계 딱 올라가면 노동자가 없는 나라예요. 왜? 연구원들만 있는 나라. 연구를 해야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연구한 것들이 우리가 지식을 갖춘 자들의 논리가 나와요. 그게 뭐냐? 논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가지고 요걸 정리를 잘하니까 대한민국의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논문이 나오면 이것이 우리 논문이라 가지고 세상에 이제 이거를 갖고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이 나왔다. 요렇게 되면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 이 새로운 논문에 인정이 되면 이것이 논문 주인입니다. 주인.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의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진리. 이래 되면 이것이 나의 법이 되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것이 법주가 되는 거예요. 법주. 이런 걸 안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법주가 되면은 어떻게 되나? 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도인들. 나의 법도 없는 게 어떻게 도인이냐? 연구도 안 하고 진리를 찾지도 않으면서 뭐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사람이 병이 걸려갖고 오더라도 네 병이 왜 걸리는지는 알아야 도인 아닌가 돼.
이 사람이 깝깝해서 왔으면 왜 이 깝깝하게 일어난 거를 알아가지고 이걸 바르게 가르쳐야지 도인이에요. 내가 술 가지고 나사주는 거는 임시방편이고 이거는 술사고 술사. 내가 술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올 때 어떤 환경들을 가져와요.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 이 사회 고뇌를 짊어지고 내 앞에 온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 기초 공부를 시키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이걸 제일 공부하기 좋은 데가 사찰. 왜 기운 좋은 자리에 자리 다 털어줘서 안택은 다 해줬다니까. 이 천손들의 안택을 해준 데는 이건 한반도 삼천리 금수강산이고 그 안에서도 전부 다 안택을 해준 것이 자기 도량을 마련하는 그러한 안택을 해. 그게 연구소입니다. 자연을 연구하고 인간을 연구하고 인류를 연구하고 전부 다 연구하라고 전부 다 좋은 자리는 다 줬더니 그게 내 절이라고 내 사찰이라고 우리 사찰이라고. 에이 이놈아, 니 끼어대는 세상에. 이 나라는 나라가 주인이고 국민이 주인이에요. 우리한테 그러한 혜택을 줬을 때는 여기서 뭘 하라고 이런 혜택을 줬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앉아서 내 거라고 하는 게 어째 도인이 되노? 도인은 내게 없어야 돼. 도인은 세상에 펼쳐놓은 데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으면 왜 왔는지를 알고 여기서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야 돼. 내가 할 일을 잘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올 것이고 그럼 더 많은 자리를 줄 것이고 더 많은 경제를 줄 것이고 그 힘을 줄 것인데 도인이 내게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걸 써라고. 써면서 더 널리 더 많은 사람들을 일깨워 주라고. 일깨워 주는데 필요한 그러한 환경을 주는 게 경제도 주고 땅도 주고 사람도 몰려오고 더 많은 걸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줄 뿐이지. 여기서 기본으로 딱 성장하면 어떤 일이 보자. 인류가 이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들어와요. 인류가 누가 도인들이 되려고 신앙을 하던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왜? 자기들 일을 풀 사람이 없거든. 이때 천지공사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다 와.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 도인들이 날 때 세계가 다 몰려오게 돼 있어. 세계 지도자들부터 전부 다 오게 돼 있어. 나수시 문화는 그러한 깝깝한 걸 가지고 다 온다니. 힘들가 갖고 다 와. 왜? 대한민국에 가야 푼다. 이 도량들이 전부 다 지금 수련장이 돼 있어야 되고 공부 도량이 돼 있어야 되고 전부 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종단에 너그 절간이 돼 있고 너그 성당이 돼 있고 너그 예배당이 돼 있고 생활도를 해야 되는데 조직도에 머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조직 안에 파묻혀가지고 백성들한테는 내하고 멀고 이 사회는 멀고 우주도 멀고 네 조직에 딱 뭉쳐가지고 이 뭉쳐갖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부 다 아파가 자빠질 거니까 이제. 이 우리가 영적인 힘은 돌리고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을 풀어내야지 더 큰 영적인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갖춘 지식을 잘 만지면서 풀어내니까 더 큰 질량의 에너지가 오고 더 큰 논리가 나오고 그렇게 해가면 더 크고 커지면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갖추는 사람들의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철학으로 올라서는 그러한 진리를 갖추는 사람이 있고, 뭔가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문화로 만지는 그러하면서 철학으로 올랐을 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 우리 대한민국의 홍익인간 지도자들로 태어난 사람들. 인류는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이 홍익인간으로 태어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인류가 고루 발전하고 낮은 곳에는 희생하고 조금 높은 곳에는 그 희생을 받아가 발전하고 또 더 높은 데는 희생을 해야 또 발전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발전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인류의 지금 이게 그 분별을 할 때 선진국이 있고 중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는 거예요. 3단계로. 그러면 선진국은 왜 선진국이 됐느냐? 인류가 희생하면서 힘을 끌어 몰라줘서 선진국이 돼가 있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끌어 몰라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수한 기술이 나오고 우수한 재주를 부릴 수가 있고 전부 다 선진국에서 그런 거를 하게끔 해줬던 게 인류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 말이죠. 저 못 사는 나라에 희생을 안 했으면 이 잘 사는 선진국이 나올 수가 없어. 지금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잘 사는 거를 선진국이라 그래. 이 진짜로 선진국이라는 것은 윗사람들이 됐을 때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선진국이 돼갖고 이 후진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선진국은 중진국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중진국을 위해서 노력을 해갖고 저 사람들이 잘하면 우리한테 다시 그 에너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진국은 후진국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중진국이 선진국을 위해서 노력하는 법칙은 없어. 이 대자연에 우주에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위에서 알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래서 알로 내려. 요렇게 해서 후진국들이 참 다 깨어나고 이제 고생한 것을 희망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 테러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요런 걸 지금 안 하고 있다. 누가?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인류의 홍익인간이 몇 명이 태어났느냐? 2차 대전 끝날 때 엄청나게 사람 죽였죠? 이거는 우리가 각인을 해야 됩니다. 2차 대전 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죽여가지고 몇 명이 남았냐? 인류에 30억 인구가 남아가지고 이분들이 누구냐? 마지막에 우리가 마무리해갖고 지금 이때까지 노력한 거를 가지고 이제 홍익시대를 만드는 분들이에요. 이 30억 명이 어떤 일을 했냐? 이제 자손을 놓기 시작을 합니다. 이분들이 자식을 놓은 이 사람들이 홍익인간들을 탄생시킵니다. 한 시대에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데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래서 30억 명이 인류의 인자 자손을 보는데 이 자손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누구냐?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베이비 붐 시대. 죽일 만큼 다 죽여버렸으니까 인간을 다 죽였어요. 우리가 인류의 지금 우리 인류 그렇게 세계를 운영하는 게 어느 때가 되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고 어느 때가 되면 어떤 작업을 해 30%대 70%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30%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가 수천 수만 년을 지나고 나서
그때 시간이 그만큼 지나서도 인간이 진화가 30% 했을 때예요. 인간 진화가 30% 됐을 때 이때 작업이 일어났던 게 1, 2차 대전입니다. 요거 한 개를 고목나무 하나를 쳐다보는데 고목나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인류의 지판대입니다. 인류 지판. 우리 세계 지판대가 사람이 사는 지판대가 이렇게 돼가 있다. 그러면 고목나무에서 여기서 요 위에가 어디냐? 나무 가지입니다. 나무 가지는 어디로 이 검을 그어놨냐? 천산산맥, 히말라야 산맥으로 검을 그어놓은 게다가 여기가 산맥으로 검을 그어놓은 거예요. 요 밖에는 나무 가지입니다. 그 다음 요 안에 들어오면 고목나무가 여기 나무 둥치가 있는 거죠. 이 산맥 안에 있는 게 이게 나무 둥치입니다. 요 둥치에서 어디까지? 요 밑에가 나무 뿌리가 있는데 요게 그 압록강, 두만 강으로 이걸 검을 그어놨습니다. 강. 이건 산맥이고 요거는 강이에요. 강으로 검을 그어놓고 여기를 이야기할 때 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 중하. 요것이 나무 몸통. 그러면 여기 요 밑에가 어디냐? 이 물로 검 그어놓고 분리해 놓은 땅. 여기 나무 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삼천리 금수강산. 길이가 3천리, 둘레가 7천리. 3대 7의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땅. 산이 70%, 덜이 30%. 이 삼천리 금수강산을 70%로 물에 담궈 놓은 땅. 대륙으로 연결해 놓은 게 30%로 연결해 놓고 70% 몸통을 이 태평양 바다에 담가 놓은 땅입니다. 3대 7의 법칙. 인간의 온도도 36도, 37도짜리예요. 지구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뿌리가 정확하게 돌아가게 해놨어. 그러면 요거를 해놨으면 뭐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냐? 나무 가지가 할 일이 있고, 나무 몸통이 할 일이 있고, 고목나무는 자기 할 일이 분명합니다. 나무 뿌리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나무 몸통과 나무 가지에 이걸 통째로 이걸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70%입니다. 그러면 요것이 나무 뿌리가 30%에 해당하는 거예요. 3대 7의 법칙. 요거는 한 통이다 이 말이죠. 요거는 달리 뜯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나무 가지에서는 뭐를 하느냐? 나무 가지는 이걸 인류의 활동하는 곳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류의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수천 년 동안 노력을 하며 이루어놓은 요런 결과물이 오늘날에 이 뿌리로 들어오는 지식입니다. 인류가 희생하면 한 사람 한 사람 희생 안 하면 지식이 한 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희생을 하면서 만들어 놓는 게 지식이지. 그 신도 못하고 저 개 돼지도 못해. 영혼들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만 할 수 있는 게 지식의 생산이에요. 우리 인간은 지식을 생산하려고 이때까지 살았던, 희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지식이 발전하기 위해서 윤회를 해갖고 또 태어나서 활동을 한 것이고, 요게 윤회입니다. 그러면 나무 몸통은 뭐를 하냐? 나무 몸통은 이동을 하는 데입니다. 고목나무를 잘 생각해요. 나무 몸통은 다른 거를 하면은 여기에 부작용이 일어나요. 나무 몸통은 위에 거를 내려올 때 여기서 활동하고 밑에 게 올라갈 때 활동하는 요는 나무 몸통은 여기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이동하는 데에
할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무 가지는 쫀쫀해요. 아주 퍽석해요. 이건 좀 퍽석합니다. 그러면 나무 몸통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무 가지보다는 잘 안 부어져요, 여기가. 좀 쫀쫀해가지고. 쫀쫀한데 요 나무 몸통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냐? 아주 모공이 엄청 많아요. 섬유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 봄 돼가지고 청정기, 나중에 산에 갈 때 청정기 하나씩 중고라도 사. 산에 갈 때, 봄에 내가 산에 가죠. 나무에다 청정기 딱 꽂고 탁 갖다 대봐요. 무슨 소리 나는지. 주룩 소리 나요. 이 소리가 뭐냐? 물 올리는 소리예요. 물 올리는 소리. 나무 몸통은 물이 올라갈 때 역할을 하고 물을 내릴 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나무 몸통이 할 일이야. 근데 지금 중국과 이 나무 몸통이 지금 이 중화가 나무 몸통 짓을 하는 거예요. 뿌리 짓을 하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뿌리 짓을 하려고 그러다가 맨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나무 가지 역할을 하려고 그래. 저는 하려고 좋거든, 저기. 이러면 또 힘들어져. 이게 중화. 그러면 뿌리는 그럼 뭘 하냐? 여기에서 전부 다 이루어 놓은 거를 이걸 다 받았으면 새로이 정리를 해가지고 아주 질이, 뿌리는 아주 밀도가 좋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새로이 아주 질량이 좋은 사람들이 만져가지고 새로운 답을 찾아서 이걸 올려줘야 된다. 올려줘야. 그래야 이 고목나무가 아주 멋지게 건강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 말을 들어놔야 앞으로 내가 풀어주는 것들이 이해가 쏙쏙하게 돼 있어서 이게 장대하지만 조금 기본이라도 내가 풀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뿌리에 사는 민족, 우리는 누구냐? 마지막 선배님들이 이제 자식을 놓는데 이것이 30억 명이 노력을 해서 인류의 자식을 놓는 게 홍익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후 1세대. 인류의 전후 1세대. 지금은 인류가 분쟁은 해도 인류 전쟁은 안 납니다. 근데 이 분쟁이란 각 지역의 분쟁들은 일어나도 2차 대전 때처럼 인류가 전쟁하는 법칙은 이제 안 일어나. 그게 일어나면 3차 대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금 힘을 이만큼 갖추었어. 1, 2차 대전 때 힘을 갖춘 건 힘이 아니에요. 홍익 인간들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서 그때 힘을 갖춘 것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춰놨어요. 인류가.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그때까지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우리한테 보내준 것이 나무 뿌리로 물을 내린 겁니다. 수만 년, 수천 년 동안 마무리해가지고 1,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지식과 문화를 전부 다 내려주었다. 그때 지식 들어올 때요, 대단했습니다. 세계에서 영화를 만들면 대한민국이 먼저 들어와야 돼. 세계에서 예술가들이 음악을 하면 전부 다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요. 최고 못 사는 나라. 60, 70년대 때 상상을 해봐요. 쌍송부터 해가지고 아주 팝송부터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전부 다 저쪽 말이지. 저쪽 말로 해갖고 다 들어왔어. 그냥 번역도 없이 들어왔어. 만들만 들어와.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걸 어디서 터냐? 음악다방. 다방 시대예요, 다방. 음악다방. 전부 다 외국에서 만드는 음악은 일로 다 들어와. 제일 먼저 들어와. 어디로? 뿌리로 이어준다. 모든 것이 만들면 뿌리로 들어와. 우린 그게 인류가 살아나가는 문화가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다 들어오고 문화가 다 들어오고 이럴 때 몇십 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인류의 문화가 한꺼번에 어떤 나라가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태어난 해동 대한민국 홍익인간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태어나갖고 누구든지 지식을 갖추고 공부하게끔 문화를 갖추고 전부 다 이런 걸 접할 수 있게끔 문호를 다 열어버린, 이것이 1, 2차 대전 이후로 일어났던 사건. 인류의 문화가 다 들어오는, 우리는 인류 문화가 못 들어오게 전부 다 족쇄를 채우는 그런 나라였어서 그런 민족이고, 베타 민족.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5,000년 동안에 전쟁을 1,000번 이상 한 거예요. 문화는 돌아야 되기 때문에 막아버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막았어. 왜? 단일 민족으로 마지막까지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좀 바르게 하래요. 우리 선조님들은 우리 단일 민족으로 피가 섞이지 않도록 인류의 단일 민족으로 최고 마지막까지 보존해 나오는데, 최고로 잘 보존한 나라가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일어날 때 조선입니다. 조선에서는 단일 민족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 대대로 제사를 올리면서 하늘에 제를 올리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DNA를 성장시키고 있었던,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1, 2차 대전을 마칠 때 인류는 30억 명을 남겨놓고 이 대한민국에는 3천만 명을 남겨놓고, 그럼 이게 몇 프로예요? 1당 100. 이 뿌리에는 1당 100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삼천리 금수강산이에요. 뿌리는 3천만 동포로 시작을 하고 인류에는 30억으로 시작을 한 2차 공사가 들어간다. 1차 공사는 30%의 인간이 인류가 진화한 거고,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2차 공사 들어간 게, 이게 지금 70년이 지났습니다. 2차 공사를 했. 그럴 동안에는 전쟁도 없고, 세계에 어마어마한 창 들고도 전쟁을 하고 죽이고 다 죽어도 그냥 뭐 급한이었었는데, 이 전쟁이 없는 시대를 지금 만들어서 이때까지 70년을 온 겁니다. 인류가. 그동안에 우리가 선조님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식과 자기 소질을 개발하고, 나라들을 전부 다 선진국을 만들 나라들, 중진국을 만들 나라들, 후진국을 만들 나라들, 이런 거 정리를 엄청 잘해놓고, 너희들 논리를 갖고 질이 좋게끔 일어난 자들은 아주 신앙도 조직이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논리가 모질한 자는 가다가 망해버리고, 그 논리가 작은 거는 중간 이 조직을 만들었고, 그 논리가 쪼맨해도 논리가 되면 그래도 좀 이래, 쪼맨한 조직이라도 지금 남아있고,
안 그러면 전부 다 도태된 1단계, 2단계, 3단계. 요렇게 다 이루는 거예요. 정부라는 것도 어떻게 해도 모질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놨고. 근데 문제는 정부에서 연구를 안 하니 정부가 어떻게 운영할지를 몰라가 멈춰갖고 있는 정부. 조직이 다 갖추어져 있고 멈춰져 있는 거예요. 정부가 해야 될 생산을 안 하고 조직이 해야 될 일은 뭔지를 몰라서 못하고 종단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못하고 키워놓고 가지고 힘만 가지고 정지돼 있고 기업이 성장을 해갖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정지돼 있고 모든 것이 지금 정지돼 있어요. 얼마 동안? 한 20년 정지돼 있습니다. 그것이 밀레니엄부터 정지돼 갖고 있는 거예요. 정지돼서도 조금은 발전하겠죠. 자기 할 일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멈춰서 갖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깝깝에 미친다. 이렇게. 누가?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내 할 일을 못 찾으면 얼마나 깝깝할지 미쳐 죽습니다. 지식을 안 갖추고 힘들면 어떻게 되냐? 안 깝깝해요. 땅을 파갖고라도 나무 뿌리라도 캐모으면 되니까 안 깝깝해. 나중에 무슨 잘못될지 몰라도 나무라도 잘라가지고 떼갖고 드시게 불 쬐면 되니까 무식한 놈들은 산의 나무를 다 깎아먹고도 나중에 돼서는 홍수 맞고 이래요. 그래도 안 깝깝해. 홍수 맞으면 떠내려가면 되지. 죽으면 꾸준히 덮으면 되고. 무식할 때는 깝깝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손발이 고생을 해도 먹고 살면 되니까. 근데 지식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식인은 품위를 갖추고 살아야 되고, 내가 품위를 갖추고 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하는 일이 품위 있는 일을 해야지 그렇게 돼. 이 사람들이 태어난 3천만 명의 선배들이 이 마지막에 후손을 지금 태어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을 대한민국 베이비 붐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베이비 부모들이 이 사람들이 그 자식들을 부었다 이래. 베이비 아가이 아들을 막 그냥 하나씩 놓은 게 아니고 부었어. 그래, 그때는 우리가 자식이 몇 명이냐 하면은 보통 칠공주익 하면은 이래 한타서 자식이 그 집안에 자식이 12 어떤 거는 이게 7 됐는데 몇 명 죽었다 이래. 요렇게 해갖고 인구를 다시 전부 다 이때 희생인 인구를 살립니다. 살려갖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게끔 트리고로 하나님이 다 막아놨어요. 그렇게 해놔놓고 여기를 성장을 시킵니다. 언제까지? 이 7천만 명이 될 때까지. 3천만 명이 30%대고 7천만 명이 70%대예요. 이 인류는 인간으로 조종을 해서 여기에다가 전부 다 이 써놓은 역사예요, 이게. 이 지구에는 인간이 살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 숫자로 해가지고 전부 다 글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문화 글이 아니고 전부 다 이 세상을 전부 다 그려놓은 거란 말이죠. 3천만 대가 있었고 7천만 대가 있는데 7천만은 때 이때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가면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이게 문제죠. 3천만 명을 남길 때 1, 2차 대전이 일어났고 피를 흘리며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근데 이제 7천만이 돼야 될 때
언제냐? 2013년도. 이게 후천시대 시작의 수입니다. 지금 인류가 쓰는 방법으로 숫자를 정해주면 2012년 동지 12월 21일까지가 선천시대가 끝나고 선천시대, 후천시대가 오는 것이 그것이 3대 7의 법칙이고 선천시대가 끝나는 것은 70%가 성장했다는 소리고 그럼 후천시대는 30%의 이제 지구촌에서 너희들이 진짜로 너희들이 할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시대. 그러면 70%는 성장기, 30%는 활동기 이렇게 돼. 그럼 활동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지판에서 활동을 할 때는 뿌리에서 이제 이 뭔가를 나무 위에 이 에너지를 올려줘야 됩니다. 우리 고목나무에 물 올라가죠. 봄 되면 이 물에는 뭐가 있냐면 영양분이 섞여 있는 거예요. 땅에서 영양분을 이래 해가지고 이걸 끌어올려 주는 겁니다. 그게 뿌리 역할이에요. 그러면 인류는 이때까지 70년 동안 다 뭐든지 내려줘서 뿌리에게 내려왔고 이것이 지식과 문화가 대한민국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그것도 남한으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한 것이 워낙 그 힘의 논리로 가는 그런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한반도를 거물고 놓고 북한은 트릭으로 우리하고 어그럭거리게 해놔놓고 상대편처럼 해놔놓고 남한이 성장할 때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남한이 자기 일을 해낼 때까지 북한은 희생하면서 지키고 있다. 엄청나게 힘들어도 그게 끝에 오니까 너무 힘들고 있습니다. 이걸 해방시켜줘야 되는 것이 인류의 문화와 지식을 우리가 다 받은 남한에서 빨리 자기 일을 찾아서 하면서 북한을 해방시키고 고생한 거를 취하하고 쓸어 안아줘야 되고 같이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는데 조상의 얼을 빛내야 되는 남북한 이 형제들이 하나로 뭉쳐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홍익인간 지도자들 남북이 앞으로 힘을 합치면 세상의 어떤 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제 삼천리 금수강산에 힘이 솟아오른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란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7천만 지도자들이 일어날 때 천지공사를 하는 겁니다. 영성의 힘이라는 것은 인간이 활동하는 게 영성의 힘이에요. 인간은 이 자연의 모든 에너지를 연결할 수 있게끔 내 자신을 이렇게 다 힘을 가지고 태어나가고 있어요. 어떤 자는 언제부터 어떤 힘을 쓸 수 있고 언제까지는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것을 다 주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성장을 못하면 그 힘을 못 써. 이래서 깝깝하고 미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성장했으면 이만큼 자연의 힘을 쓸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영성의 힘이에요. 영성의 힘은 저기에 있는 줄 아는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 자신. 내가 영성의 힘을 키워서 이 자연을 호령하고 내가 영성의 힘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지구촌에 온 우리 형제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
내 자신과 우리 형제가 누구냐? 신들입니다. 신들이 인간 육신을 받아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땅에 올 때 우리는 육신 하나를 생산하죠. 우리 인간들이 생산하는 건 육신 생산하는 거예요. 이 육신 하나를 생산하려면 토마토도 먹어야 되고 상추도 먹어야 되고 뭐 단백질도 먹어야 돼. 그래 육신 한 개 생산을 해. 요 하나를 아기를 생산을 탁 하면 여기 쭉 나오잖아요. 이러면 인간이냐? 아니에요. 동물을 생산한 거예요. 이 동물을 생산을 했는데 아직 인간이 안 됐어요. 여기 나올 때는 아직까지 이건 동물이에요. 왜? 우리 동물 DNA로 이걸 갖다 번복해갖고 만들어서 우리 닮은 놈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게 촉 태어나죠.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동물은 뭐가 다르냐면 6,006기혈을 가지고 있어요. 6,006기혈로 영혼이라는 신이 깨끗하게 만들어갖고 쫙 와요. 와가지고 이 딱 태어나는 시간하고 맞게 와요. 조금 늦으면 어떻게 돼? 궁디 맞아요. 영혼이 빨리 안 오잖아. 그럼 궁디 때리잖아. 때리면 급하죠, 지금. 딱 오면은 쭉 달라붙어요. 달라붙어가 이게 우리 동물 6,006혈로 들어갑니다, 이게. 영혼이. 들어가면 이때 애가 어떻게 하냐? 라고 이제 이 째매난 게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주 발발발발 떨며 응애라고 얼굴은 막 새파래지고 새바닥은 천장에 붙여갖고 새바닥 쳐다보면 새파래요 그때 막 응애라고 막 감을 질러요. 이때 뭘 하는 거냐? 6,006혈로 우리 신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 안에 쫙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리를 딱 잡으면 어떻게 되냐? 응애라고 하던 게 아주 많아. 갑자기 이래. 이래 되면 인간 환생 성공. 요렇게 돼. 우리 선조님들이 단어를 얼마나 잘 만들어 붙였는지 나는 그것도 지금 확인하는데 참 잘 붙여놨어요. 인간, 사이간자를 써가지고 이거는 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다. 융합된 인간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인간 환생, 성공을 하는 때는 뭐 요것만 탁 이야기하니까 뭐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인자는 우리는 다 공부를 해야 되고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자연의 구성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인간은 어떻게 오며 나는 누구인지 이 인류의 백성들은 누구인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면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힘을 가져왔는지 그 힘을 찾아서 우리가 잘 이래서 인류가 쓰지 못하는 힘을 우리가 써야 되고 그러면 인류가 처음 더 우리한테 도움을 받으러 오게 돼 있는 게 3대 7의 법칙에서 이제 70% 성장하고 나면 이 사회에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영적 힘을 갖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지식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지식인들을 최고 질량 높게 갖추어놓은 나라가 대한민국. 조선이 이때까지 희생을 하면서 이룬 우리 자손들. 지금은 우리가 조선시대의 조선 사람이 아니고 조선시대의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이 단일민족으로 혈통을 보존을 해갖고 마지막까지 왔다. 그래서 이 3천만 명이 남아가지고 베이비 부모들을 생산했는데 이 사람들을 하여금
인류의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생산되는 중이다.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인류 지도자로서 커야 되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지식과 문화를 이루는 걸 일로 다 끌어다 여주고, 너희들을 키운 게 대한민국 자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그렇게 여기 7천만이 되는 게 우리는 그 수입니다. 수인데 지금 7,700만, 800만 남북 합쳐서 이렇게 되죠. 우리 민족이. 그럼 국제에 몇 명이 되냐? 77, 8억이 될 겁니다. 우리하고 숫자가 같이 그 안팎에 있어, 항상. 이러면 오바가 된 거예요. 미달된 거예요. 이게 오바가 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부터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국제가 같이 논하고, 우리가 숫자를 줄여야 되는 것도 같이 논하고, 이렇게 해가며 이런 걸 앞장을 서야 될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요번에 바이러스가 그냥 온 것 같아요? 이게 시작밖에 안 돼요. 세계적으로 지금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는 세계 인구 줄이려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구가 줄을 때 누가 이제 여기에 딱 당첨이 될 거냐? 죽을 사람. 요거 좀 알아야 되겠죠? 희망을 놓은 사람. 세상을 사는데 희망 놓은 사람이 최고 1번 순위예요. 뭐 세상 그냥 돌아가겠지. 이 사람은 백성들이 피땀 흘리고 노력한 밥을 먹고 지금 살아야 될 명분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처단합니다. 바이러스가 움직인 걸 잘 보십시오. 세상에 불평불만을 많이 하면서 내 할 일을 안 하고 노력을 안 하는 사람, 너는 처단자로 들어갑니다. 이거 시작이니까 요번에 대한민국이 작게 이렇게 되도록 해줬지, 두 번째 오고 세 번째 올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시작일 땐 작은 게 와요. 그 다음 올 때는 더 질량 큰 게 온다고. 바이러스가 와도. 그 다음 큰 게 오는 거는 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제일 처음에는 3배만 해도 멈추어 줍니다. 왜 이 지구촌에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는 이걸 알고, 우리 지금 도판들이 누구예요? 지금 신앙을 믿고 있는 종단 내에 있는 모든 세계인들이 도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빨리 깨쳐가지고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요러고 기도를 하면 인류의 재앙이 온 것이 봐줄 수 있습니다. 풀어줄 수 있다. 우리 한때 지금 한 17년 전 이 사람이 산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돌아볼 때 거러지 옷 입고 돌아다닐 때가 있었어. 내가 돌다가 어떤 일을 맞이해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느냐. 우리나라가 전체가 풍을 맞고 치매가 와서 막 난리가 날 때가 있었어, 나라가. 그거 기억하나요? 그게 17, 18년 전 됩니다. 나라를 내가 만행을 하며 살필 때
길거리에 풍을 맞아갖고 돌아다니는 사람, 치매가 와가, 이거 뭐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가 날 때예요. 내가 3년 동안 점검을 해가지고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하늘에 빕니다. 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 누가 이걸 가르친 자도 없고 모른다고 때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알고도 잘못 사는 게 아니고 모르고 잘못 산다고 해서 무조건 후리치는 것만이 농사가 아니니까 천지벌을 이거는 중단하십시오. 치매를 오는 것은 아무리 되돌려도 사랑구실 못합니다. 70% 못 나서요. 그럼 풍이 온 것을 아무리 잘해도 이건 천벌지벌이에요. 천지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에 오고 있었던 거예요. 지벌이 일어나갖고 아무리 이걸 잘 고쳐도 다시 되돌리놔도 70% 이상은 못 돌립니다. 아버지, 이건 안 됩니다. 천선들을 이렇게 해갖고 아주 병신을 만들어 갖고는 이 나라가 끝난다. 그러면 인류도 끝납니다. 내가 둘러보면 가르친 자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가르칠 테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 민족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우리는 하늘의 군사들을 키우고 있고 천지 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인류 평화를 만들기 위해 갖고 최고 질량 있는 자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돌배 앞에 가서 절이나 하고 앉았고 그게 부처인 줄 알고 십자가 앞에 매달리고 있고 이것이 예수인 줄 알고 우리가 옥황상제라고 지금 거기에 매달리고만 있고 그분들이 희생을 해서 오늘날에 우리를 키운 건데 우리가 그분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라고 우리가 후손이 나온 겁니다. 그런 데는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 신앙을 하면서 쇠만 불키다가 보니까 그쪽 조직도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백성을 어떻게 할꼬? 아버지, 이건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나는 천지공사 안 합니다. 아버지 제자로서 여기서 손 띄겠노라고. 정월 초하룻 날 백두산 깜깜 얼은 천지 복판에 가서 하늘에 축원을 올린 사람이. 그 뒤로부터 풍환자가 줄어들고 치매 환자가 줄어들고 지금 이런 게 지금 온 게 십몇 년을 왔습니다. 길거리 풍환자 많이 안 돌아다니는 게 쳐다본 놈은 풍이 올라오면 애고 없이 오지를 않아. 내 주위에 치매가 왔다라는 거 보면 그 다음에 너희 중에서 누가 치매 올지 몰라. 천지벌이 내려온다. 왜? 하늘의 지도자들한테. 인류의 지도자들이 너희들 할 일을 못하면 인류가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몸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 잘 들으세요. 지식인들, 나는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부터 지식인이면 지식인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돼.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라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이 사회 공인이면 공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것이고 인간은 100년 안팎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성장기가 있고 활동기가 있고 내가 활동하러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성의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영성의 힘이 최고 충만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영성의 힘이 최고 많이 갖춘 그러한 제자들이 대한민국 사람. 영성의 힘은 갖추었는데 이 내가 내 힘을 어떻게 쓸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잘났다고 기싸움만 해. 기가 얼마나 세기 때문에 기싸움을 하는 거야. 기가 센 게 영성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 기가 센 게. 우리 집에 새빵 사는 것도 전현이 기가 얼마나 센지 몰라. 영성의 힘이 너무 커서. 근데 그 힘을 어디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깃대를 세우는 거고, 막 우기는 거고. 그 힘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른다니까. 우리가 영성의 힘 하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나오면서 가지고 어떤 논리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인 단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주술을 한다, 뭘 해갖고 힘을 좀 얻는다, 이것은 기본적인 거를 주는 거지. 그 힘으로 갖고 앞으로 너 영성의 힘을 키우는데 그 힘으로 갖고 바탕으로 해갖고 더 크게 수련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준 것이지. 그걸 대장짓을 하려고 만들고 그걸 갖고 경제를 모아서 힘의 논리로 또 가고 잘한다. 어떻게 있어야 이 사람은 도통군자라 할 것이며 이제부터 도통군자가 일어납니다. 도통군자는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우리 선배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도수를 받고 이렇게 해서 건재하게 이 조직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이분들은 도통군자들이에요. 베이비 부모 위에 분들. 그래서 이 후배들이 운용을 할 수 있고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분들은 할 일 다 했습니다. 지금 도판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70 중반 후반들, 80 되는 분, 이분들은 스스로 군자들이에요. 도통 군자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비 부모들부터는 어떻게 되냐? 청군이 되는 사람들을 키워야 돼요. 하늘의 일꾼들. 이거는 지식을 잘 갖추어서 우리가 노력을 해갖고 수련 수행을 하고 이 다 같이 노력을 해서 내가 이 사회 백성들을 이끌고 인류를 이끌어갈 청군이 돼야 됩니다. 청군의 호를 받아야 된다. 왜? 이 땅에 두 번 다시 안 올 거니까. 도통군자들은 윤회를 하면 더 합니다. 바탕을 이끌어준 그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윤회를 하면 더해서 마지막에 전부 다 해탈을 해야 되는 큰 일을 하면서 해탈을 해야 되는 분들이고 베이비 부모들부터는 30%는 이 땅에 두 번 다시 올 수가 없어. 윤회가 끝이야. 마지막 일생. 이 사람들은 천군으로 올랐어야 돼. 이제부터 그 작업 들어갑니다. 천군시대. 인류의 3천만 천군시대. 지금부터 열어갑니다. 이게 하늘의 공사고 우리한테는 영성의 힘을 안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영성의 힘을 더 바라지 말고 내한테 가지고 있는 이런 에너지로 우리가 서로 융합을 할 때 내한테 모지르는 에너지는 상대가 가지고 있고 상대한테 모지르는 건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힘을 따로 줬다 이 말이에요. 영성의 힘을 더 가지려고 드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오신 분의 그 영성의 힘을 내가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내 힘을 그분을 줄 줄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융합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뜻이 모이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영성의 힘이 더 이상 살아나지 않는다. 천군이 될 사람들이 모이고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꺼내서 같이 쓸 때, 그분 말을 잘 들을 때 내한테 그 에너지가 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에너지예요. 이게 물질 에너지입니까? 비물질 에너지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에너지라고는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에서 최고의 성장인 인간의 말 한마디가 에너지로 인류가 돌아가고 우주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이 법이 되는 시대. 내 말의 한마디의 에너지가 이 세상을 변하게 합니다. 그러한 에너지를 품어낼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인류는 기다리고 있어요. 말 한마디에 인류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 인류가 필요한 말. 그게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영적인 힘을 바르게 쓰는 사람이고, 영적인 힘은 짠뜩한데 진리로 내가 공부를 하지 못해서, 진리로 내가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내 힘을 쓰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 진리로 전부 다 공부를 시키고 충만하게 에너지를 살릴 테니까 이제 시작입니다.